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에 찾아가 시모와 신우 남편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이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가 있는 걸까요?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겠죠. 저도 성질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저를 우습게 알고 누르기만 하면 저는 입 다물고 살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참다 못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쌍욕을 하고 왔어요. 앞으로 응징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이제 악만 남았어요.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 바보가 바로 저예요. 힘들게 살면서 언젠가는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바보 같다고 욕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욕먹을 각오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여기에 하소연하는 저에게 너무 모진 소리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남편과 만났고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뭐든 내주겠다는 남자였어요. 그랬던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나니 곧바로 달라지더라고요. 잡은 고기에 밥 안 준다고 했나요? 무심하게 변한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연인 같은 아기자기함보다는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톡을 주고받은 것을 저에게 걸렸습니다. 톡 내용이 참 가관이었어요.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들이었고 남편은 처음에는 되려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이혼하겠다 난리를 치니 남편은 마지못해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각서도 썼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여자와 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 한 번 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저에게 걸렸고요. 이때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서 좀 늦는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퇴근하고 바로 들어오라고 했고 남편과 싸우게 되었어요. 자기를 너무 관리하려 든다고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다고 하더니 남편은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가서 있는 말 없는 말 전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로 소리 지르고 욕하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이혼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했어요. 이혼 얘기가 아이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던 것이 아쉽네요. 그 후로는 남편과 필요한 얘기 외에는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살가운 말이나 서로 고생했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았죠. 시일이 지나면서 때로는 남편과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을 때는 잠시였고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았죠. 저는 노력도 해봤습니다. 혼자 하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혼자 노력하는 것으로는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네요. 남편은 본인이 한눈을 팔고 마음대로 돈을 쓰고 살면서도 아이만 아니면 이혼했을 것이라는 말을 가끔 했습니다.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며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 자주 찾아뵙지 않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이라 했습니다. 시댁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찾아뵈었고 안부 전화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했는데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하고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불만이랍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그렇게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댁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이가 어릴 때에도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하루 자고 오기를 바랬는지 그런데 정작 남편도 시댁에 가서 자고 오는 것은 불편해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했던 것은 괜한 트집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되었든 남편의 말로는 불만스럽다 했지만 저는 남편 아침밥을 꼭 차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도 아침밥을 차렸어요. 남편은 아이 목욕 한번 시켜준 적이 없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항상 누워만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안 좋은지 저를 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큰 스트레스였겠죠.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 하나는 남편이 자기 부모와 누나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와 누나가 처자식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대놓고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엄마와 누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요? 이런 말을 듣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도 사랑까지는 몰라도 남편에게 반려자로서 어느 정도 배려를 받고 싶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이의 아빠인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부숴버리곤 했어요. 남편은 핸드폰에 참 많은 비밀이 있었나 봐요. 패턴으로 잠금을 해제하면 카톡은 따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남편 핸드폰 액정이 보이는 각도에 제가 있으면 남편은 움찔하며 놀라더라고요. 항상 의심스러웠지만 핸드폰을 보자고 하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고 위협까지 하니 어쩌지 못했네요. 어느 날 저는 생각 없이 인터넷 글을 읽다가 엄마의 마음 상태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읽고 정신이 겨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무늬만 부부일 뿐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모든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참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수단 삼아 이 생활을 이어나가려 하는 저의 멍청함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 아침밥을 차리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죠. 미친 여자 취급을 받았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니 남편이 아침밥을 안 차리는 것에 대해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에는 핸드폰을 보자고 했습니다. 의부증 환자로 몰며 난리를 치는 남편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이길래 그 난리를 치냐고요? 남편은 너같이 남편을 못 믿는 여자와는 살 수 없다며 이혼하자길래 내가 바라던 바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키울 것이라길래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쉽게 하는 저를 보더니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너랑 내가 으르렁거리고 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사느니 너가 데리고 가서 너네 엄마와 누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면 아이 정서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니 또 집을 나가더라고요. 시댁으로 가서 지내며 남편은 저에게 전화로 이혼하자며 난리였습니다. 내가 이혼해준다 하지 않았냐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법원에 가서 서류 쓰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가득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서기 직전에 녹음 기능을 켰고요. 시모와 신우의 경멸하는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다짜고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욕을 하는 시모에게 대꾸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모가 지쳐서 말이 없어지더니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시모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니년놈들에게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는 말로 시작하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던 말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 안 보고 살기 위해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고 중간중간 나오는 대로 욕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시모에게 어머님이라 하지 않고 니년이라 했습니다. 시모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려는 것을 억지로 자제했습니다. 여자 문제로 항상 속썩이고 여자에게 돈 쓰느라 월급도 제대로 안 갖다 주는 쓰레기 놈을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릴 이유가 없어서 이혼하는 것이라고. 근데 쓰레기 주제에 지가 이혼하자고 노래를 부르니 바라는 대로 해 이혼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니년 놈들이 키우기를 원한다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너희들은 끈끈한 가족애로 뭉쳐 있으니 아이 잘 키우면서 살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이제 나 절대 찾지 마라. 이 개쓰레기 같은 년놈들아. 진작에 이혼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더군요. 만약 제가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렸더라면 이렇게 큰일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말이죠. 더 일찍 이혼을 결심했더라면 남편과 시모에게 모진 소리 견디며 사는 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짧았을 텐데 말이죠.
그만큼 남편과 시모의 미친 사람과 같은 행동을 견디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시댁에서 나와 저는 옷을 대충 챙겨 친정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까지 조용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남편과 시모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과격한 언행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변호사의 조언도 까먹고 남편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너랑은 이혼할 일 말고는 없다고 말해주고 소송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잘 생각해보라는 시모에게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뿐이니 나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남편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도 아이를 데려가라 하더군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이혼해주겠다고 아이를 데려가라 하더군요. 일단 이혼을 하고 그때 가서 아이 문제를 얘기하던지 하자고 했습니다. 지들 주둥이에 들어갈 음식이 중요한 쓰레기들이 아이를 맡아 키울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니 알아서 키우라고 이혼이나 하자고 계속 말했습니다. 시모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을 때는 쓰레기 같은 니년이 아들, 딸을 쓰레기로 키운 것이 잘못이니 내 원망 말고 소중한 손주나 잘 키우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걱정이 됩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아이를 키울 사람들이 아닌 걸 아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협의로든 소송으로든 이혼 잘 마무리하고 후기 보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결단을 내린 쓰니님께 잘하셨다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현재 남편과 시댁 식구들 하는 행동을 보니 쓰니님 의도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쓰니님의 결단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